3호 주월리호가 해적에 납치되다. 제2함대 사령관 임무를 마친 후 1년 6개월가량 방위사업청에 근무했고 2010년 6월 25일 중장으로 진급하여 제21대 해군 작전사령관에 취임했다. 취임식은 6월 25일 오전 해군 작전사령부 부산기지 연병장에서 열렸다. 해군 참모총장과 존 버드 미 7함대 사령관을 비롯한 해군 주요 지휘관, 기관장, 단체장, 장병 등 천여 명이 취임식에 참석했다. 단상에 오른 나는 장병들에게 당부했다. 작전사 장병은 고도의 전투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낡은 사고와 관행으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변화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작전사령관은 해군의 모든 작전 부대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막중한 자리였다. 당연히 늘 긴장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3개월 전인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초계함인 1300톤급 천안함이 북한군이 쏜 어뢰에 맞아 침몰한 사건도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했고 6명이 실종되었다. 북한이 앞으로 또 어떤 도발을 해올지 몰랐다. 아니나 다를까 8월 8일에는 북한군 경비정이 우리 어선인 41톤급 5호 대승호를 붙잡아 북한으로 끌고 갔다. 오징어잡이 배인 5호 대승호가 북한 측 동해 경제수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배에는 선장 등 한국인 4명과 중국인 3명이 타고 있었다. 11월 23일에는 북한군이 연평도 일대에 170여 발의 포를 쏴서 80여 발은 연평도에 90여 발은 인근 바다에 떨어진 사건이 일어났다. 명백한 무력 도발이었다. 이 사건으로 우리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고 군인 16명과 민간인 3명이 부상을 당했다. 국민들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우리 군을 우려의 눈으로 쳐다보았다. 군 내부에서도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돌았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내가 사령관으로 있는 작전사령부는 물론 전군이 힘든 나날을 보냈다. 나는 공관에 가지 않고 영내에서 먹고 자며 어떻게 하면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군에 대한 불신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씻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이듬해인 2011년 1월 15일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우리 화물선인 3호 주월리호가 화학제품을 싣고 오다 아라비아해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것이다. 배에는 한국인 8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미얀마인 11명 등 총 21명이 타고 있었다.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었고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을 물리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청해부대를 사고 현장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합참은 곧바로 에티오피아 지부티항에 머무르고 있는 청해부대에 출동 지시를 내렸고 청해부대 육진인 4,400톤급 구축함 최영함이 긴급히 사고 현장으로 떠났다. 청해부대는 2009년 3월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한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해군 부대로 구축함과 링셀기 그리고 특수전 전단 요원을 포함한 해군과 해병대로 구성되어 있다. 3호 주월리호는 한나절이나 바다 위에 멈춘 채 움직이지 않았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석해균 선장이 엔진이 고장났다는 핑계를 대고 운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해적들의 재촉에 못 이겨 다시 운항을 시작했지만 최대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사건 발생 3일째인 18일 오전
아라비아해에 다다른 최영함은 해적들의 뒤를 쫓으며 기회를 엿보았다. 해적들은 오후 8시경 몽골 선박을 납치하기 위해 자선, 모선에 딸린 배를 바다에 내려놓았고 곧이어 해적 몇 명이 그 배에 탔다. 해적들이 두 패로 갈린 것이다. 최영함은 즉시 인질 구출 작전에 들어갔다. 먼저 링셀기에 탄 요원들이 자선에 경고 및 위협 사격을 가했다. 자선에 탄 해적 몇 명이 총에 맞거나 총알을 피하려다 바다에 빠졌다. 해적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자선 쪽으로 쏠렸다. 그 틈을 타 특수전 전단 요원들이 고속정을 몰고 3호 주얼리오에 다가갔다. 그러자 해적들이 흰 깃발을 들어 보였다. 특수전 전단 요원들은 투항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잠시 공격을 멈추었다. 그때 갑자기 해적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고 특수전 전단 장병 3명이 총상과 파편상을 입었다. 작전은 중지되었고 부상당한 장병들은 오만 해군의 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3명 모두 상처가 깊진 않아 회복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합참의장이 내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작전 실패로 해적들에게 붙잡힌 인질을 구해내지 못했는데 자네가 청해부대를 지휘하여 구출 작전을 실행할 수 있겠나? 나는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처음 작전사령관으로 왔을 때 특수전 전단부터 둘러보았다. 혹독한 훈련을 이겨낸 특수전 전단 장병들의 눈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눈빛들을 생각하니 그들과 함께라면 해볼 수 있겠다 싶었다. 혹시 천안함 사건을 만회하려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님. 잠시 후 합참에서 청해부대를 전술 통제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내려보냈다. 나는 전체 작전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전술 통제권이 아닌 작전 통제권을 달라고 합참에 강하게 요청했다. 구출 작전을 맡아서 하겠다고 대답했을 때 작전이 실패하면 모자를 벗겠다는 각오가 서 있었다. 소말리아 해적은 2010년 4월 4일에도 우리 유조선인 30만 톤급 3호 드리모를 납치한 적이 있었다. 아덴만은 아시아와 유럽 간의 해상을 연결하는 길목으로 수에즈 운하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원유 생산국의 위치이기도 하고 연간 2,000여 척의 선방이 통항하는 곳이라 소말리아 해적이 다수 출몰하는 곳이다. 4월 6일 청해부대 소속 4,400톤급 한국형 구추감 충무공 이순신함이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구출 작전을 펼치지 못하고 4일 만에 철수했다. 대신 선사인 3호 해운 관계자가 해적 측과 협상을 벌여 돈을 주고 3호 드리모를 찾아왔다. 이번에 3호 주얼리호도 돈으로 해결한다면 우리나라 선박은 해적들의 표적이 될 것이었다. 그렇게 두면 안 될 일이었다. 합참은 내 요구대로 작전 통제권을 내게 부여했다. 나는 해상작전 경험이 없는 초급 장교에서부터 베테랑 제독들까지 참여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종합하여 작전을 수립했다. 경험이 많고 잘 훈련되어 있는 해적들을 상대로 인질을 구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임무였다. 해적은 흔히 생각하는 생계형의 오합지졸이 아니라 지도부를 중심으로 고도로 조직화된 범죄 집단이다. 작전이 성공한다면 국민들이 군과 안보에 대해 느끼고 있는 우려와 불신이 상당히 사라질 것 같았다. 그 이유만으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작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참모들과 의견을 나누며 세밀하게 작전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특수전 전단 요원들과 함께 부산항에 정박해 있던 3호 조올리오와 내부 구조가 유사한 3호 헤레노 선박에 올라 사전 훈련을 실행했다.
특수전 전단 장병들에게 선박 위에서 보트를 내리고 보트 위에 올라 바다를 달리고 보트를 선박에 대고 특수 사다리를 타고 선박 위로 올라가고 내부로 들어가 인질을 구출하는 훈련을 수차례 반복해서 시켰다. 훈련 과정을 지켜보며 어디서 보트를 내려야 좋은지, 어느 정도 속도로 이동해야 하는지, 선박 어느 부분에 보트를 대야 배에 오르기 수월한지, 외국인 선원과 해적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인질은 어떤 방식으로 구출해야 효과적인지 등을 판단하여 분초 단위까지 세밀하게 작전을 세워나갔다. 그런 다음 그 계획을 안전대책과 함께 청해부대에 보냈다. 3호 헤레노의 설계도는 이미 청해부대로 보내져 작전 요원들이 숙지하고 있었다. 합참이나 상부의 가장 큰 우려는 피해자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였다. 적용 가능한 모든 전술을 다 반영하였지만 과거에 성공한 사례가 없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도 없어 판단이 곤란했다. 나는 1차 작전 때의 상황으로 고려해 볼 때 3명에서 4명 정도의 사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최단 시간으로 부상자를 호송할 수 있게 준비하고 그룹별로 혈액형 조사를 해놓도록 시켰다. 그러는 사이 작전 개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3호 주얼리호는 어느덧 아덴만에 이르러 있었다. 나는 점심때 강신도 특수전 여단장과 참모들과 함께 장교식당에 갔다. 식사로 추어탕이 나왔다. 주방장이 힘내란 뜻에서 만든 듯했다. 이거 말고 다른 국은 없는가? 나는 강신도 특수전 여단장이 추어탕을 먹지 못하도록 하고 식단 관계자에게 물었다. 우리가 추어탕을 먹으면 특수전 전단 요원들이 배에 오르다 미끄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잠시 후 식단 관계자가 다른 곡을 가지고 왔다. 이건 무슨 곡인가? 난 그에게 물었다. 닭게장입니다. 사병식당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괜찮네. 순간적으로 내일 있을 작전이 성공할 거란 예감이 들었다. 닭은 한번 닭장에 매달리면 쉽게 발을 놓지 않기 때문이다. 작전 개시 시간에 임박해서 미 5함대 사령관 복스제독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했다. 복스제독은 인근에 미 해군 함정이 없다며 해적들이 탄 배가 소말리아 해역 인근에 이르렀을 때 작전을 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최영함에 있는 헬기의 후송거리, 소말리아에서 오고 있는 해적 모선의 이동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원래의 계획을 밀고 나갔다. 만일 우리 배가 소말리아 해역으로 들어가 해적 모선과 만나게 되면 인질을 구할 수 없게 된다. 고맙게도 중동의 우방국가인 오만의 해군이 경비함 한 척을 보내주어 최영함과 함께 행동하도록 했다. 오만은 300톤급 해군 군함으로 우리 최영함 인근에서 지원 태세를 유지하며 계속 동조 항해를 해주었다. 미 해군의 P3 초계기도 일찍 와서 3호 주얼리호 상공을 비행하며 해적의 동태를 한국 해군에 알려주었고 식염수 등의 의약품을 바다에 투하해 주었다. 3호 주얼리호 인근에는 해적의 모선인 다우가 해적을 지원하러 와 있다가 우리 군의 감시를 받는 과정에서 배에 싣고 있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다. 어선으로 위장하기 위해서인지 밤마다 무언가를 바다에 버리고 있는데 무기로 추정되었지만 확인이 불가능해서 적외선 수색을 할 헬기를 띄워야 했다. 하지만 청해부대에서는 헬기가 한 대라 손상을 입게 되면 작전을 못할 위험이 있어 망설이고 있었다. 나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헬기를 띄워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주어야 현장 요원들이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다. 헬기의 엄호하에 선박 검색 요원이 모선을 제압하여 검문 검색하였으나 혐의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현장의 검색 요원의 말로는 배의 선원과 악수를 했을 때 손이 너무 부드러워
어업 종사자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 무렵 우리는 나토 대해적사령부로부터 상선으로 위장한 해적 모선이 이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했다. 심리적인 부담이 커졌다. 작전 개시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다. 인질 구출 작전. 작전 당일 아침이 밝아왔다. 아덴마는 아직 캄캄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현재에서의 작전은 여기서 청해보대로 보낸 매뉴얼대로 이루어졌다. 먼저 구출 작전에 들어가기 전에 위협 사격을 가해 해적들에게 공포심을 주며 잠을 자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희미하게 날이 밝아올 무렵인 새벽 4시 58분 본격적으로 작전을 개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배에 접근하여 등반할 때 잘 보이지 않을 여명시를 작전 시간으로 택했다. 우리 요원들은 야시경을 착용하기 때문에 동일 조건에서는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었다. 선원들이 주로 선교와 기관실에 머물고 있으니 링셀기와 최영함은 그 근처로 총알이 가지 않도록 연돌과 선미 쪽으로 위협 사격을 하라. 헬기에 있는 요원들은 통신을 통해 한국말로 2회 경고 방송을 하여 선원들에게 사격이 시작되면 전부 다 엎드리게 하라. 총알이 선실 내에 들어가면 여러 방향으로 튀어 다칠 수 있다. 해적이 무슨 얘기인지 물어보면 물이나 식량 등 뭐 필요한 게 없느냐 묻는 말이라고 대답하도록 하라. 해적이 묻는데 우리 선원들이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더듬거리고 대답을 하지 못하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보트에 탄 요원들은 선박에 보트를 대고 오를 때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부비 트랩이 선교 계단에 설치되어 있을지 모르니 조심하라. 또한 해적이 우리 요원들에게 총을 겨누지 않고 선원을 해치지 않는 한 절대 먼저 사격하지 말라. 우리가 놈들을 쏘면 놈들은 우리 선원을 쏠 것이다. 나는 인질 구출 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의 헬멧에 달린 카이샷이 부산 작전사령부 상황실로 보내주는 현장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며 작전을 지시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요원과 인질들의 안전이었다. 우리가 먼저 사격을 가하면 그들 또한 우리 선원을 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잘했다 해도 성공한 작전이 될 수 없었다. 또한 나는 작전 도중 상부에 보고하려고 애쓰지 말고 임무에만 집중하도록 지시했다. 돌발 상황에는 현장에서 수행하는 부하의 판단을 믿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었다. 제2함대 사령관 시절 경기도와 평택시의 협조를 얻어 함대 내에 안보공원을 만들었다. 2008년 6월 완공한 안보공원은 46,200제곱미터 부지에 호수공원, 통일동산, 충무동산으로 꾸며져 있다. 충무동산에는 제1연평해전 전승비와 제2연평해전 전적비가 세워져 있다. 동산 아래로는 2002년 8월 21일 바닷속에서 끌어올려 가져다 놓은 참수리 357호정이 있다. 안보공원 중앙광장에서는 2010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천안함 희생장병 46용사의 연결식을 치르기도 했다. 나는 매일 아침 사령관실로 가는 길에 참수리 357호정에 들렀다.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가슴 아픈 일을 2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였다. 357호정 앞에 서서 제2연평해전 때 전사한 6명의 명복을 빌고 안으로 들어가 천천히 내부를 둘러보았다. 총탄 자국을 보면 북한군이 어디서 총을 쐈는지 어디에 위치한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 있었다. 날마다 이 사람은 왜 죽었을까? 저 사람은 왜 죽었을까를 곰곰이 따졌다. 함정 외부에 있는 사람은 몸이 노출되어 있는 탓에 쉽게 총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조타실에 있는 사람은 왜 죽은 것일까? 그러다
조타실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알게 되었다. 조타실은 철판으로 되어 있었다. 조타실에 들어온 총알이 철판 벽에 맞고 튕겨져 나가 사람의 몸에 박힌 것이었다. 실탄이 격실 내로 들어오면 여기저기 마구 튕겨다니며 피해를 입힌다. 나는 그때 얻은 교훈을 3호 주홀리호 인질구출 작전에 활용하여 절대로 선교 주위로는 총을 쏘지 말도록 지시했다. 오전 9시 56분, 작전 개시 4시간 58분 만에 13명의 해적을 모두 제압하고 납치된 선원 21명 전원을 구할 수 있었다. 부상자는 석혜균 선장 1명이었다. 해적은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붙잡았다.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불리는 이 작전은 국군이 생긴 이래 최초로 해외에 파병된 우리 군이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을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 구해낸 작전으로 기록되었다. 중상을 입은 석희균 선장은 미 5함대 헬기에 실려 오만의 제2도시 살랄라에 있는 술탄 카부스 병원으로 보내져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을 한 병원 의료진은 석 선장이 나아지리란 확신을 갖지 못했다. 그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날아간 아주대학교 외상전문의 이국종 교수가 자신의 돈으로 빌린 에어 앰뷸런스에 석 선장을 싣고 돌아와 2차 수술을 했다. 이 교수의 헌신적인 수술과 보살핌으로 석 선장은 차츰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아덴만 여명작전의 성공으로 우리 해군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우리 군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이후 해적들은 우리 선박을 납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국민들이 군에 가지고 있던 우려와 불신도 상당 부분 희석될 수 있었다. 상황이 끝나고 강신도 대령을 찾았다. 작전 내내 특수전 전단 요원의 안전과 성공을 기원하며 옆에서 나를 도왔던 강 대령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강 대령은 언제 들어갔는지 인근 상황실장 방 안에서 울고 있었다. 강 대령, 무슨 일이야? 난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만일 작전이 실패해서 부하들이 죽는다면 저도 여기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다. 나는 한동안 말없이 강대령을 바라보기만 했다. 어제 저녁의 일이 떠올랐다. 밤늦게 서류를 가져온 부관이 업무 보고를 다 마쳤는데도 나가지 않고 나를 보고 있었다. 내게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했다. 계급 차이는 많이 나지만 평소 바른 말을 잘하는 친구라 어떤 말을 할지 궁금했다. 그러나 부관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나도 굳이 무슨 할 말 있느냐 물어보지 않고 그를 내보냈다. 방을 나가는 부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 내일 이 시간에 저 친구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강대령을 데리고 상황실장 방에서 나온 나는 고생한 부하장교들에게 말했다. 내일은 출근하지 마라. 휴무 과업이다. 그러자 참모 한 명이 말했다. 사령관님,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순간 상황실에 긴장이 풀린 듯 웃음이 터졌다. 기분 좋은 웃음소리였다. 나는 부하장교들과 함께 7개월 만에 정시 퇴근을 했다. 이후 여러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해왔지만 모두 거절했다. 아덴만 여명작전에서의 내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시 임무에 전념했다. 공적을 내라는 합참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합참은 나도 모르게 대통령 표창을 만들어 내게 주었다. 마음이 불편했다. 작전사령부에서 나를 도와 작전을 함께했던 부하들에게 우린 상을 받지 말자. 상은 현장에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자고 말했기 때문이다.
당시 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국방부와 합참, 미국 해군, 오만 해군, 최종현 오만 대사, 석혜균 선장,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모든 기관과 관계자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석혜균 선장을 살리기 위해 애쓴 이국종 교수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